4주 뒤 재검, 정말 4주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숫자는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 손상, 4주 후 재검. 기사 대부분이 여기서 멈추지만 의학 데이터는 한 줄 더 말을 이어갑니다. 보존 치료 평균 3개월, 프로투수 동의 수준 복귀율 55%. 오늘은 홍건희의 이 진단서를 데이터로 풀어 4주가 진짜 4주인지 아니면 더 긴 여정의 시작인지 차분히 따져보겠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적혀 있죠. 홍건희 4주 후 재검진. 이 문장을 처음 읽은 팬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4주 쉬고 나면 다시 1군에 돌아와서 공을 던지겠구나. 그런데요, 이 해석에는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4주 후 재검은 복귀 예정일이 아닙니다. MRI를 한 번 더 찍어서 손상 부위가 얼마나 아물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날짜일 뿐입니다. 단순히 쉬면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평가의 시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검에서 경과가 좋다고 판정이 나와도 그날부터 바로 마운드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통증 없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면 그제야 가벼운 캐치볼부터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불펜 피칭, 라이브 피칭, 퓨처스, 실전 등판. 이 단계를 하나씩 밟아야 1군 마운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분 손상이면 완전 파열보다 가벼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회전근개 손상은 부분 손상이라도 보존 치료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술 여부만 다를 뿐 몸을 다시 만드는 시간은 그만큼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져서 현실과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4주는 MRI를 다시 찍는 날짜이지 투구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고 가셔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뭐길래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걸까요? 극상근은 의학 용어로 가시위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개, 즉 로테이터 커프를 구성하는 4개의 근육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 견봉이라는 뼈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가장 끼이기 쉬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극상근은 팔을 들어 올리는 모든 동작의 출발점입니다. 투수가 와인드업에서 팔을 뒤로 넘길 때, 코킹 자세에서 팔을 높이 치켜들 때, 그리고 공을 놓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근육이에요. 단순히 힘을 쓰는 근육이 아니라 어깨 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정화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투수에게 극상근 손상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던지고 마는 동작이 아니라 경기당 수십 개에서 100개가 넘는 투구를 반복해야 하잖아요. 그 반복되는 오버헤드 동작이 매번 극상근 건위를 문지르고 지나갑니다. 프로 투수들에게 회전근개 손상이 흔한 이유가 바로 이 해부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럼 부분 손상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의학계 공식 자료에 따르면 보존 치료가 기본 원칙입니다. 초기에는 팔걸이와 안정을 통해 수일간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이 완화된 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재활을 시작해서 끝내는 기간입니다. 부상 첫날부터 경기 복귀까지의 전체 시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변연 절제술 같은 수술적 개입을 포함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 프로투수 수준으로 복귀한 비율이 76%, 손상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온 비율은 55%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만 예전 몸을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재활을 마치고 마운드에 오르는 것과 부상 전의 구위를 그대로 되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극상근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은 단순히 몇 주 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깨라는 정밀기계에 균열이 갔다는 신호입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홍건희라는 투수에게는 어떤 추가 변수가 붙어 있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의학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 선수 개개인의 몸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홍건희라는 투수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일반론으로 뭉뚱그릴 수 없는 3가지 개인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 이건 어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 시즌 홍건희는 팔꿈치 이슈를 겪었습니다. 그 영향이 2026 시즌 스프링 캠프까지 이어져서 구속 페이스 회복이 지연됐고 결국 1군 콜업이 늦어졌어요. 퓨처스에서 2경기 연속 퍼펙트 투구를 보여준 다음에야 4월 11일 1군에 올라왔습니다. 즉, 몸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미 한 차례 어긋났던 선수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번엔 어깨가 무너진 거예요. 단일 부상이 아니라 2년치 누적 부상이라면 4주라는 숫자는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팔꿈치와 어깨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투구 동작에서 발생한 힘은 다리에서 허리, 허리에서 어깨, 어깨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손끝으로 전달되거든요. 어느 한 부위가 약해지면 다른 부위가 보상 동작을 하면서 추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번 어깨 손상이 단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변수, 부상이 발생한 타이밍입니다. 홍건희는 1군 복귀 후 3경기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평균 자책점 0.00. 이제 막 구속이 140km 후반대로 올라오면서 예전 감각을 되찾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 코멘트가 의미심장합니다. 너무 강하게 던지려다 다친 것 같다. 팀에 돌아와서 잘 던져보려고 하다 힘을 좀 더 쓴 것 같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늦은 페이스를 만회하려다가 몸이 보낸 신호를 놓쳤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세 번째 변수, 나이입니다. 홍건희는 1992년 9월생으로 2026년 기준 만 33세, 한국식 나이 34세입니다. 불펜 투수로는 결코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연차예요. 회전근개 조직의 재생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진다는 게 의학적 상식입니다. 같은 진단을 받아도 20대 투수와 30대 중반 투수의 회복 곡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팔꿈치 이력, 늦은 페이스, 34세. 이 세 가지를 겹쳐놓고 보면 4주라는 재검 일정은 최소한의 바닥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1군 마운드에서 공을 다시 던지려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백 동안 기아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건희의 이탈은 분명한 악재지만 기아에는 아직 뽑을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카드의 중심은 바로 선발진입니다. 이유리가 4월 17일 두산전에서 보여준 투구는 단순히 잘 던진 수준이 아니었어요. 5이닝 5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 91구. 트랙맨 기준 최고 구속 155.9km를 찍으면서 2026 시즌 좌완 구속 1위에 올라섰습니다. 933일 만에 5이닝 무실점, 216일 만에 승리. 직전까지 2패에 평균 자책점 11.42로 부진하던 투수가 한 경기에 완벽하게 반등한 겁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의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모습만 유지해준다면 바랄 게 없다. 감독의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불펜이 무너진 지금 선발이 최소 5이닝을 책임져주는 것만으로도 팀 운영이 숨통을 틉니다. 외국인 에이스 아담 홀러는 3경기 3승 무패, 18이닝 2자책 평균 자책점 1.00. 3월 31일 LG전 6이닝 무실점 승리, 4월 5일 NC전 7이닝 무실점 승리, 4월 12일 한화전 5이닝 2실점 승리. 단순히 승수만 쌓는 게 아니라 매 경기 긴 이닝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아에게 가장 필요한 유형의 투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혜영, 전상현, 홍건희까지 기존 필승조 3명이 동시에 이탈한 상태거든요. 불펜 이닝을 최대한 줄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선발이 6이닝, 7이닝을 소화해주면 뒤를 맞는 건 8회 조상우, 9회 성영탁, 이런 식의 임시 편성만으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조상우는 4월 17일 두산전 8회 박찬호 상대 뜬공 처리를 포함해 셋업 역할을 안정적으로 해내고 있고요. 단순히 홍건희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선발진이 이닝을 먹어주면서 불펜 소모를 통째로 줄이는 구조. 이게 기아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부 희망입니다. 이일이와 올러가 지금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말이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4주 재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답은 분명합니다. 4주 재검은 복귀 신호가 아니라 재활의 출발선입니다. 그날부터 다시 몸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이죠. 극상근 부분 손상이라는 진단, 2025 시즌부터 이어진 팔꿈치 이력, 그리고 34세라는 나이. 이 세 가지를 겹쳐놓고 보면 홍건희의 현실적인 1군 복귀 시점은 여름 이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물론 몸 상태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4주라는 숫자를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건 너무 순진한 기대라는 게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홍건희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1년 7억 계약으로 친정에 돌아와서 스프링 캠프 늦은 페이스를 극복하고 퓨처스 퍼펙트 투구를 거쳐 1군에 올라와 3경기 무실점으로 감각을 되찾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BFA 단연 계약이라는 다음 스텝의 꿈은 이번 시즌 안에는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기의 기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재활이 잘 풀리고 시즌 후반 마운드에 선 모습이 돌아온다면 홍건희의 이야기는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아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4주라는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선수가 돌아오는 길을 길게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지금 홍건희에게 가장 필요한 응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구데이터 연구소는 오늘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